다들 준비되셨나요? 네, 음, 오늘은 조금 아직 좀 들어오셨는데 숫자가 약간 적은 것 같아요. 깊이 많이 오네요. 잠시만요. 이게 왜 안 되지?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난 몇 시간 동안 그 reinforcement learning에서 이제 주로 그 value based 방법을 살펴봤었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Q-learning 그리고 이제 그거의 그 딥 네트워크 버전이 이제 DQ 네트워크.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적절하게 에피소드로부터 Q 밸류들을 학습을 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Q 밸류가 잘 학습이 되면은 그럼 이제 그거로부터 옵티멀한 폴로스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거는 그렇게 이제 밸류들을 학습을 해서 옵티멀 폴리시를 찾는 것이 아니라 directly 그냥 폴리시를 갖다가 찾는 이제 그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러한 계통의 그 reinforcement learning 테크닉은 이제 우리가 policy gradient라고 부르고요. 이제 actor critic이라는 메소드는 policy gradient 방법인데 이제 약간 이제 policy gradient와 value based를 두 개를 조금 다 활용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뭐 현재는 거의 그 RL에서 사실은 이제 대부분의 방법 많이 쓰는 방법들은 다 이제 actor critic입니다. 그래서 이제 액터 크리틱이라는 방법은 뭐 폴리시 그레디언트에서부터 왜 그러한 방법이 나왔는지 이제 자연스럽게 그 어떤 하나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캐치하면은 뭐 전체적인 거를 파악하는 데는 뭐 그렇게 어려움은 없을 되고요. 이제 이퀘이션이라든지 하여튼 이런 수식들은 뭐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또 optimization 방법을 쓰기도 하고 그래서 그 모든 디테일한 것들을 처음에 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는 당연히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또 그 모든 그 수식들을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다 따라갈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 다 자세하게 설명하면은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궁극적으로 꼭 도움이 된다면 제가 다 하겠지만은 뭐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제 우리가 타협을 봐야 돼서 이제 너무 많은 수식들이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 주요한 그 모티베이션이 뭐고 어떤 개념이 사용돼서 현재 이제 이런 알고리즘이 만들어졌는지 그런 거 위주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집어넣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어떤 테크닉이 여러분들한테 필요할 때, 이런 상황에서 이제 내가 이 방법을 써야겠다라고 좀 판단을 하는데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큐러닝 뭐 상당히 훌륭하고 딥큐 네트워크 더 훌륭하고 한데 그러면 이제 언제 그런 큐러닝이 조금 이제 문제가 되느냐 해서 보면은 이제 큐 펑션은 사실 폴러시는 굉장히 심플한데 반해서 큐 펑션이 굉장히 복잡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쉬운 거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그 어려운 복잡한 큐 펑션을 갖다가 학습을 하고 거기서 옵티멀한 폴로스를 갖다가 찾아가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종종 이제 그 로봇에 관련된 문제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럼 뭐 만약에 그렇다면은 디렉트리 폴로스를 갖다가 찾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Q 밸류를 우리가 다 학습을 하려면은 사실은 모든 스테이트 액션 페어에 대해서 Q 밸류를 학습을 해야 되는데 Q 러닝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것들이 쉽지 않은 경우들이 당연히 있죠. 특히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문제가 액션 스페이스가 하이 디멘전이고 컨티뉴어스한 경우 이제 이런 경우들은 뭐 Q 러닝을 쓴다는 거는 이제 상당히 거의
굉장히 어렵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Q 펑션을 잘 학습을 하더라도 또 그 옵티멀한 폴리시들을 찾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또 풀어야 됩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 맥시마이제이션. 근데 이게 Q 펑션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뭐 이뉴머레이션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은 뭐 우리가 맥스를 찾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겠지만은 Q 펑션이 복잡하고 하면은 이 맥시마이제이션을 푸는 것도 상당히 많은 리소스가 필요할 수도 있고 많은 컴퓨테이션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큐러닝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제일 프랙티컬하게 많이 쓰는 것이 이제 입실론 그리디 입실론 그리디 익스플로레이션이었는데 뭐 그 정도 익스플로레이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좋은 익스플로레이션 스트래티지들이 사실 이제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제가 reinforcement learning을 막 전문적으로 뭐 저희 전문적인 연구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왜 RL 하는 사람들은 exploration strategy를 그렇게 좋은 것들을 못 찾아냈는지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는데도 뭐 그렇게 딱 부러지게 좋은 게 없는 걸로 봐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아니면 이제 RL이 좀 상대적으로 연구가 덜 돼서 그런 게 아닌가. 제가 아래라는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뭐 그렇게 명확한 대답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어떤 거를 전문적으로 연구를 한다고는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쪽에 관련된 뭐 문제 좀 평상시에 궁금했던 거 물어보면은 떡 부러지게 대답하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20년씩 아래를 연구했다면서 왜 그런 것도 모르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이제는 뭐 물어볼 필요가 없죠. 재미나이가 훨씬 더 똑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궁금한 게 있으면은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요새 이렇게 유튜브에 보면은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그런 동영상들 유튜브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저도 분명히 금방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 이제 커다란 강의실들을 보면은 요새는 이제 학생들이 다 뭐 이제 노트북을 펴놓고 수업을 들으면서도 이 AI 툴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나 보더라고요. 뭐 요새는 제가 대학생들 가르치지를 않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분명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근데 이제 어떤 교수들은 자기가 강의하는데 막 학생이 그 AI 툴을 사용을 해갖고 뭐 또 그거로부터 뭔가를 뭐 요약된 거를 보고 배우는 거를 뭐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또 학생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이렇게 AI는 더 멋있는 슬라이드로 더 잘 가르쳐 주는데 왜 저 담당 교수는 이렇게 설명도 후지고 못 가르치냐. 그래서 굉장히 그런 그러니까 학생과 선생 간에 야, 많은 뭐죠?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어, 전, 어, 전등, 전등만 끄지 마. 전등만 끄지 마. 난 늦게 가. 하여튼 서로의 이 뭔가 티격태격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점점 그 젊은 학생들은 아마 AI를 훨씬 더 신뢰하고 거의 이제 이 선생님들 말은 뭐 AI보다도 못하네. 그러니까 이제 결론 내가 여기서 왜 배워야 되나? 아니 저는 그래서 이게 몇 년 안에 막 학교들이 거의 많이 없어지 몇 년은 아니겠지만은 일단 최소한 제가 다니던 시절의 학교하고는 이제는 완전히 다르던 학교가 되지 않나.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AI가 잘 가르치는 게 맞습니다. 제가 봐도. 예. 그래서 이제 뭐 굳이 뭐 제가 이렇게 누구랑 저도 디스커션 할 필요성이 사실 별로 없어지는데요. 그래도 사람하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즐겁죠. 가르쳐 주고 사람한테. 그런데 아마 선생님들도 진짜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학생들한테 굉장히 외면을 받을 테고 당연히. 사실 공부하는 사람도 뭐 많이 있겠죠. 그다음에 학생도 너무 AI한테만 의지를 하면은 제 생각엔 두뇌 발달에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는가. 네. 하여튼 그런 동영상이
최근에 어제 그저께는 그런 유튜브들이 제 거에 많이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또 무슨 일이 때문인지. 이제 그런 것들이 최근에 올라왔는지.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어우,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이러다가 이제 좀 이따 여러분들한테 외면당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이제 듭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큐러닝의 이제 조금 문제점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또 다른 방식이 이제 나오게 된 건데, 뭐 아주 간단한 예를 하나 볼까요? 잠시만요. 이 간단한 예가 뭐냐 그러면은, 그러니까 입실론 그레이디 방법이 왜 프로 익스플로레이션인지, 그러니까 익스플로레이션을 잘 못하는 극단적인 예가 뭔지, 이거는 굉장히 센세리한 그 이그샘플인데, 뭐 그렇더라도 입실론 그레이디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익스플로레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실론 그레이디를 갖다가 쓰는 거고,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은 뭐 쓰겠지만은, 뭐 제가 아는 한 거의 그런 다른 방법들을 쓰는 걸 별로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가 이 example은 뭐를 얘기하느냐 그러면은 10개 가능한 액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실론 그레이디 폴로스 익스플로레이션을 하는데 입실론의 값은 0.1입니다. 그러니까 한 10%는 이제 랜덤하게 이제 우리가 10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고 90%는 그레이디한 액션을 갖다 선택을 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10개의 다른 그 액션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스테이트에서 이제 Q 밸류가 A1에 대한 액션에 대한 Q 밸류는 3.1, 3.01. 그 다음에 A2에 대한 Q 밸류는 2.97.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두 번째 큰 애보다 조금만 더 커요. 그러면 사실 얘네들은 비등비등한 건데 그리디 액션을 취하게 되면은 무조건 A1만 계속 선택을 하는 거예요. A2도 굉장한 포텐셜이 있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0.00001이라도 크면은 그러면 걔를 갖다가 계속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디 액션은.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한 10%는 이제 랜덤하게 선택을 하자. 이제 그래서 그나마 입실론 그리디가 조금 이제 익스플로레이션을 하는데 자 이제 이렇고 나머지 A3부터 A10까지 액션에 대한 그 Q 밸류는 이제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0.5.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에이전트는 입실론 그리디 익스플로레이션을 하게 되면은 91%는 A1을 선택하고 그렇죠? 나머지 모든 액션들은 1% 예, 뽑힐 확률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A1이 A2보다 뽑힐 찬스는, 그러니까 A1이 뽑힐 찬스는 얼마예요? A1이 뽑힐 찬스는 91%죠? 왜 91%인지는 이해가 하시죠? 기억나세요? 왜 91%인지는? 자, 90%는 입실론 그리디니까 제일 큰 놈이 뽑히니까 당연히 90%. 그 다음에 10%는 10개 액션에 랜덤하게 뽑히니까 1%씩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A1은 또 거기서도 1%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총 91%고 A2가 뽑힐 확률은 아주 살짝 작은데 걔는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격차가 나는 거죠. A1하고 A2는. 자, A1일 때 Q 밸류는 3.01, A2일 때 Q 밸류는 2.97, 얼마 차이가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A1이 뽑힐 확률은 91%, A2가 뽑힐 확률은 1%. 예. 그래서 사실 A2를 한번 익스플로레이션을 하려면은 1%밖에는 확률이 안 되니까 A2가 수없이 많은 거를 하다가 한 번 정도 진짜 A2가 한번 뽑혀서 그럼 거기에 대한 정보를 이제 얻어오게 되는 거예요. 특히 근데 이게 이제 더 시리어스해지는 건 뭐냐 그러면 액션 스페이스가 점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그 작은 애들 한번 딱 뽑아서 나올 확률이 진짜로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액션 스페이스가 커지는 거는 이제 그러면 뭐 액션이 뭐 100개, 1000개 막 이렇다면은 그러면 1000개를 갖다가 뭐 다 일일이 나눠보면은 뭐 0.001%씩밖에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더미넌트 한 애가 거의 다 가지고 가고 나머지는 0.001% 이러면은 도대체 언제 한번 익스플로레이션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입실론 그레이디가 이제 상당히 프로 익스플로레이션. 자, 그래서 이제 policy based RL이라는 거는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은 어차피 우리가 옵티말 폴리시를 찾는 겁니다. RL에서. 밸류를 통해서 찾던, 직접 찾던. 그러면 이제, 만약에 밸류 베이스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왜 디렉틀리 폴리시를 옵티마이즈 하자. 밸류 펑션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expected return을 directly optimize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게 이제 우리의 expected return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policy를 parameterize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directly optimal policy를 optimization을 통해서 찾으려면은 뭔가 policy를 parameterize 해갖고 뭔가 parameter들을 튜닝을 하면서 expected return이 높아지는 쪽으로 튜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policy를 이제 parameterize 한다. 아, 교수님, 네, 그 제가 방금 붙였는데요. 그 네, 풀 익스플로레이션에서 왜 그 Q 그러니까 A1을 선택할 확률이 네, Q 펑션에서 네, 91%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 Q에서 10개 중에 하나를 뽑을 때 그 맥스를 뽑으니까 맥스를 뽑는 것까지는 이해를 되는데 네, 거기서 10개니까 1%씩 나눠 먹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왜 네. 90%를 주는 건지에 대한 수식이 이해가 안 되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90%는 항상 맥스를 뽑는 거 아니에요. 아, 그게 90%예요? 맥스를 뽑는 게? 입실론이 0.1이니까 아, 네. 90%는 그 아, 맥스를 뽑는 네네네네. 거죠. 그렇죠?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A1이 맥스기 때문에 90%를 일단 가지고 갑니다. 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뭐 언제든지 질문 있으면 하세요. 네. 그래야 뭐 그나마 제가 AI보다 낫다라고. 그렇죠. AI도 항상 질문을 할 수 있으니까 뭐 예. 이제 뭐 제가 AI보다 나은지 안 나은지도 모르겠네요. 뭐. 그러나 어떻게 AI한테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저는 상상을 못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AI보다 못해지는 날이 있을 거라는 날은 전혀 상상을 못 했는데 그런 날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분발하셔야죠. 음,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를 하세요. 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폴리시 베이스드 RL의 그 이 장점들을 갖다가 보면은 뭐 일단 컨티뉴어스 액션 스페이스에 이제 우리가 상당히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사실 커다란 장점이고 그다음에 또 이제 스토캐스틱 폴리시가 사실 Q 밸류는 거의 다이 큐러닝은 사실 디터미니스틱 폴리시인 셈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조금 뭐 입실론 그리디 익스플로레이션을 갖다가 쓰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제 이 폴리시 베이스드 RL은 디렉틀리 이제 우리가 폴리시를 파라메트라이즈 해서 하는 거니까 이제 이 각각 액션에 대한 프로바빌리티 값들이 쭉 나오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익스플로레이션이 자연스러운 거죠. 예. 그리고 뭐 일단 뭐 폴리시를 잘 파라메터라이즈 하면은 뭐 어떤 디퍼런셜 오브젝티브에 대해서 옵티마이즈가 가능하고 또 하이 디멘전이나 뭐 하이 디멘전al 스페이스에서도 뭐 이제 상당히 워킹을 잘 하게끔 또 이제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디자인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일단 뭐 장황하게 써놨지만 일단 크게 두 가지 기억하세요. 일단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컨티뉴어스 액션 스페이스에서 이제 워킹을 잘 한다. 그다음에 이제 스토캐스틱 폴리시 이제 이 두 가지를 어, 뭐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단점이 있는데 이제 그 이 하나의 커다란 단점은 이제 밸류 베이스에 비해서 샘플 컴플렉시티가 높다는.
그러니까 데이터가 더 많이 사실은 필요해요. 밸류 베이스드에 비해서 컨버지 할 때는 하기 위해서는. 예. 그리고 대부분의 이 policy gradient 방법들은 이제 on policy 테크닉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큐러닝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의 경험들도 뭐 그 experience replay 테크닉을 써서 뭐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이제 보통 policy gradient는 이제 on policy이기 때문에 사실 sample complexity가 높은 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high variance라는 거는 조금 더 나중에 자꾸 봐야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텐데, 그러니까 이 estimate 시 상당히 variance가 큰 편입니다. 그러니까 directly 우리가 이 expected return을 갖다가 뭐 gradient 방법이건 뭐 특정한 optimization 방법을 써서 이제 폴러시를 갖다가 찾게 되는데 그 에스티메이션이 상당히 variance가 크기 때문에 조금 들쑥날쑥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줄여줄 수 있느냐가 사실 대부분 폴리시 그레디언트에서는 그게 그냥 거의 대다수의 연구인 셈이었습니다. 이때까지. 액터 크리틱이라는 방법이 나온 것도 다 그런 것들 때문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좀 더 뒤에서 보기로 하고요. 이게 그레디언트 방법이다 보니까 이제 로컬 옵티마에 잘 빠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로컬 옵티마가 뭐 좋은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나쁜 로컬 옵티마들도 있을 거고요. 예, 그렇게 되면은 뭐 또 성능이 좀 떨어지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거는 이제 좀 그냥 테크니컬한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게 여러 몇 개 이제 뭐 하이퍼 파라미터들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튜닝하는 것들이 좀 이제 그렇게 쉽지 않은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뒷부분에 가서 이제 우리가 TRPO나 이제 PPO 같은 것들을 보고요. 어, 아마도 지금은 이제 거의 PPO를 제일 마지막에 제가 소개를 할 텐데 이제 PPO가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왜냐하면은 발전된 이 시기들을 보면은 근데 최근에 나온 것이 이것도 사실 PPO도 최근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뭐 이 딥러닝 시대에 최근이라는 거는 뭐 올해 여름에 발표된 게 최근이겠죠. 벌써 뭐 봄에 발표된 것만 해도 최근이 아닌데 이거는 벌써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된 제가 생각하기에 한 10년 가까이 된 방법이 아닌가. 그렇지만 하여튼 이 폴리시 그레디언트에서는 이제 상당히 제일 파퓰러한 방법이고요. 우리가 이제 뭐 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래서 이 폴리시 베이스 아래라고 밸류 베이스드 아래를 비교해 놓은 건데요. 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뭐 테이블을 갖다가 보고, 제가 왜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그 AI 처음에는 이제 제가 왜 좋다고 했냐 그러면은, 사실 그러니까 이러한 뭐 장단점 같은 거를 갖다가 비교하는 것들을 상당히 잘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뭐 근데 이거를 정말로 잘 아는 사람도 이거를 다 이렇게 표로 이쁘게 끄집어내기가 쉽지는 않아요. 자기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까지 잘 서머라이즈를 그러니까 이거를 하려면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알고는 있지만. 근데 이렇게 잘 서머라이즈를 해놓은 슬라이드를 제가 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아마 제가 한 2년 전인가? 이것도 뭐 아주 최근에 AI를 쓴 게 아니라면 2년 전인가? 작년쯤에 한번 뭐 아래를 한 번인가 새로 강의를 해줘야 되는 데가 있어서, 그래서 그때 제가 처음으로, 그래도 이제 챗GPT 가지고 한번 장단점을 좀 비교를 해볼까? 그래서 이제 뭐 그거를 사용해서 했더니, 제가 생각해도 아주 굉장히 좋은 이 서머리 테이블이 나와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좋네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뭐 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 이제 뭐 각자의 자기에 어떻게 맞게 쓰느냐 적절하게 쓰면은 좋은 결들을 얻을 수 있죠. 뭐 어떻게 쓰는 게 좋으냐 그래서 뭐 요새 또 뭐 AI 툴을 뭐 잘 쓰는 방법들 에, 강의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은데요. 잘 쓰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자기가 자기 필요에 따라서 그냥 쓰면은 그게 잘 쓰는 거지 뭐 그거에
뭐 잘 쓰는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공부 잘하는 법이라는 거는 없잖아요. 공부 잘하는 법이 있습니까? 없죠. 아니, 그 공부 잘하는 법 뭐 누구나 다 금방 터득하는 거면은 누구나 다 똑같이 잘 해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와서 뭐 공부 잘하는 비결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저는 사기꾼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거의 다 사기꾼이죠. 저는 그런 거 하나도 믿지도 않습니다. 잘하는 법이라는 건 없어요. 그냥 열심히 한 사람이 그냥 잘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열심히 하는 거냐? 뭐 똑같은 시간을 하면은 똑같이 열심히 한 거냐? 그렇지는 않죠. 근데 사람이 뭐 약간씩 제너럴라이제이션 능력이 조금 뭐 다르겠고 하지만 절박한 사람이 잘합니다. 저는 그거는 뭐 그냥 진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제가 그동안 저는 학생을 그렇게 많이 가르치지는 않았죠. 포항공대는 원래 소수 정예를 키우는 학교라서 학생도 아주 조금 졸업도 아주 조금 뭐 이렇게밖에 안 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까지 평생 PhD를 뭐 배출한 게 15명이 채 안 됩니다. 근데 그냥 그게 사실은 거의 정상이에요. 지금이 상당히 비정상이죠. 제 지도교수도 PhD를 한 10명 평생? 저는 한 15명? 그러니까 제 지도교수도 한 15명 정도였다는 것 같고요. 저도 뭐 한 15명? 조금 안 되나? 되나? 뭐, 그 정도.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나중에 시간 있을 때 뭐 이거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지만 지금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들은 대략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폴로시 어떻게 파라메트라이즈 하느냐.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액션 스페이스가 디스크리트하다. 뭐 그럼 이제 우리가 흔히 제일 그래 그럼 이제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를 쓰고 소프트맥스 폴로시를 사용하면 되죠. 그러면은 각각 디스크리트한 액션에 대한 프로바빌리티 값들이 나오는 거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디스크리트한 액션에 대해서는 이제 소프트맥스를 쓰면은 뭐 자연스럽게 뉴럴 네트워크 이미 소프트맥스하고도 친근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가 되실 테고요. 만약에 이제 continuous한 액션 스페이스는 어떠냐? 그럼 뭐 우리가 continuous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디스트리뷰션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고요. 그러면 이제 mean과 variance로 parameterize를 갖다가 합니다. 네. 보통 variance는 보통 그냥 고정을 종종 하기도 하고 mean만 학습을 통해서 러닝을 갖다가 합니다. 많은 경우는 variance까지는 학습을 잘 안 하고요. 뭐 variance는 그냥 고정해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ounded continuous action space 예를 들어서 뭐 액션은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continuous 하다 이렇게 이제 딱 바운드가 주어진 거 있죠. 사실 가우샤는 unbounded이에요. 그냥 어떤 real number 마이너스 인피니티에서 인피니티. 바운디드인 경우는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것이 이제 메타 디스트리뷰션 폴로시를 많이 씁니다. 전통적으로 네. 이렇게 메타 디스트리뷰션은 어떻게 생겼는지는 저기 여러분들이 그냥 구글링 하면 위키피디아에 그 덴서티 이 모양이 있으니까 보시면은 되고 메타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거는 0에서 1 사이의 값이 나올 그 어떤 그러니까 이제 알파하고 베타라는 이제 두 개의 파라미터 위에서 0에서 1 사이의 값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베타 디스트리뷰션 폴리시를 많이 쓰고 그다음에 뭐 디터미니스틱 폴리시야 그냥 뭐 뉴럴 네트워크 쓰면 되죠. 그냥 러짓을 디렉틀리 그냥 가지고서 하면은 되고 또는 뭐 하이퍼볼릭 탄젠트 펑션을 쓰든지 뭐그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비교한 거를 보면은 액션 스페이스가 디스크리트한 경우는 이제 우리가 소프트맥스 parameterization을 쓰고 이거는 뭐 categorical distribution이고요. continuous unbounded는 이제 우리가 mean과 standard deviation 또는 variance를 통해서 이제 Gaussian distribution. 그리고 continuous인데 bounded인 경우는 이제 알파 베타라는 파라미터로 메타 디스트리뷰션을 쓰고요.
보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이거는 이제 그레디언트 폴리시 그레디언트는 이제 그레디언트 정보를 이용하지만 아주 전통적으로 그 크로스 엔트로피 메소드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레디언트 그러니까 미분을 하지 않고서 그냥 폴로시를 갖다가 찾아 나가는 건데 예. 뭐 방법은 아주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이게 거의 그거랑 같아요. 뭐죠? 그 evolutionary optimization하고 거의 같은 비슷한 그런 개념입니다. 네. 크로스 엔트로피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미분은 하지 않고요. 이제 우리가 상당히 이제 여러 개를 갖다가 뭐죠? 추측을 하고 그 중에서 이제 조금 좋은 애들을 뽑아서 걔를 통해서 그 다음에 개수를 훨씬 더 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로우 디멘저널 스페이스에서 굉장히 이펙티브하고 하이 디멘전에서는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자, 알고리즘을 보면 이렇죠. 자, 이제 우리가 어떤 이니셜 민과 베리언스를 갖는 그 가우산에서 n개의 샘플을 뽑습니다. 시타. 그럼 이제 시타 i의 그러니까 시타 값이 이제 n개가 쭉 나오는 거예요. n개 샘플을 갖다 뽑고요. 그러면 이 시타는 이제 뭐죠? 우리의 폴로시의 파라미터입니다. 그럼 이제 n개의 different policy가 있고 그 각각의 policy마다 이제 우리가 하나의 에피소드를 갖다가 하나의 경험을 수행을 해갖고 리턴 값을 계산을 해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n개의 리턴 값들이 나오겠죠. 그럼 이제 그 리턴 값을 보고 그 중에 뭐 예를 들어 탑 P%만 셀렉트를 해요. 좋은 애들을. 잘하는 애들. 그걸 이제 우리가 엘리트 셋이라고 합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상위 뭐 50%를 갖다가 뽑았다고 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엘리트 셋에 이제 50개가 있죠. 그 가우션을 다시 엘리트 셋에 이제 피팅을 해갖고 뮤하고 시그마를 갖다가 업데이트를 하죠. 그럼 이제 업데이트된 뮤하고 시그마에서 다시 100개의 샘플을 뽑고 그 100개의 그 폴로시에 대해서 각각 다 한 번에 에피소드를 갖다가 수행을 하게 해가지고 리턴 값을 또 100개를 뽑고 다시 그 중에서 상위 50%의 리턴을 낸 그 피타들을 뽑고 거기에 가우션을 다시 피팅을 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이제 반복을 하면은 점점 좋은 이제 뭐죠? 어, 이 뭐요? 이제 그 가우šan의 이제 민으로 갑니다. 뭐 간단한 이그젬플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크로스 엔트로피 메소드는 이제 그 카포트 밸런싱 문제에다가 적용을 하는데 자 이제 지금 우리의 목적은 뭐냐 그러면은 이 폴이 이렇게 이제 폴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카트를 이렇게 움직여서 이 폴이 자꾸 쓰러지려 그러잖아요. 그럼 쓰러지지 않게 이제 이 카트를 갖다가 움직여서 폴이 이렇게 딱 서 있게끔 지금 유지를 하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냥 일단 현재 미는 그냥 zero 그리고 covariance는 identity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그 스테이트 벡터는 4개. 그래서 일단 포지션, 카트의 포지션, 그 다음에 카트의 velocity, 속도, 그 다음에 이 폴의 앵글 있죠? 그리고 이 angular velocity, 각속도, 이 4개를 이제 우리가 스테이트 벡터로 define을 하고 액션이라는 거는 그 스테이트 벡터의 리니어 컴비네이션. 그래서 리니어 폴로스를 갖다가 지금 이제 가정을 합니다. 네 개의 스테이트 벡터가 어떤 웨이티드 썸이 이제 액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옵티말한 시타 값을 이제 찾아가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니셜 가우산에서 지금 이니셜은 0, 그다음에 코베리언스는 이제 아이덴티티. 그래서 100개의 그 시타, 즉 시타가 이제 여기서는 웨이트 벡터가 되죠. 100개의 이제 시타 값을 뽑아내요, 이 가우산에서. 그리고 그 각각의 이 시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게 이제 폴리시 각각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폴리시에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100개에 대해서 각각 수행을 합니다. 그럼 이제 에피소드들이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럼 그 에피소드에서 이제 그 리턴을 갖다가 이제 그 계산을 하고 여기서 리턴이라는 거는 어 실패하기 전에 몇 번 스텝을 움직였느냐. 그러니까 뭐 이렇게 움직이다 쾅 쓰러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쾅 쓰러지기 전에 한 몇 번을 이게 계속 이제 왔다 갔다 이제 걸었는지 그게 이제 크면 클수록 잘하고 있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리턴이라고 하고 각각 에피소드에 대해서 이제 리턴 값을 해갖고 상위 10%를 선택을 합니다. 상위 10%의 웨이 벡터를 선택을 해서 그러면 이제 걔를 가지고 다시 미인과 코베리언스를 구하는 거죠. 엘리트 셋에 이제 10개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다시 또 미인과 코베리언스가 업데이트 됐으니까 이제 거기서 100개를 다시 뽑아요. 그리고 그 각각 100개에 대해서 한 번씩 에피소드를 수행을 하고 리턴 값을 계산을 해서 상위 10%에 해당되는 시타 값만 엘리트 셋으로 뽑고 가우시안 피팅하고 이제 이 과정을 이제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반복을 하면은 이제 점점점 어떤 옵티멀한 민값 가우시안의 민값이 있을 텐데 점점점 이제 뮤 옵티멀한 민값으로 이제 이렇게 컨버즈를 해요. 대충 뭐 이 경우에 한 200번의 이제 이터레이션을 거쳐.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기서부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옵티멀한 시타 값이 이제 옵티멀한 민 값이라고 보고 우리가 이제 뭐 베리언스는 코베리언스는 그냥 이제 고정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따로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그 시타 트랜스포즈 s가 0보다 작으면 그렇다면은 이제 왼쪽으로 움직이고 그렇지 않으면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이렇게 왼쪽 오른쪽 이 두 개로만 지금 이게 제일 지금 현재 간단한 알고리즘입니다. 그리고 제일 간단한 이그젠플이고요.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AI가 아니라 여러분이 한다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도 어차피 이게 뭐 처음부터 딱 포를 세우는 사람 없죠. 그렇죠? 그러면서 자꾸자꾸 이제 시행착오를 해서, 아, 그러면 지금 딱 그 상황에서, 그럼 각각 그 상황이 스테이트가 4개 값이 있잖아요. 내가 왼쪽으로 움직여야 되는지, 카트를 오른쪽으로 움직여야 되는지를 계속 결정을 해야 되죠.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심플하게 리니어 폴로시를 썼다면은, 그럼 그 옵티멀한 디시전을 내리게 해주는 세타 값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게 이제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시행착오를 많이 거쳐서 세타 값을 찾게 되면은 이제 뭐 물론 뭐 또 여러 번 하다 쓰러지겠지만은 그래도 상당히 이제 점점점 리턴 값이 높아지는 그 세타가 나오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계속 안 넘어지게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그러니까 이것도 expected return을 최대화시키는 방향으로 파라미터를 찾는데 그레디언트 뭐 이런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굉장히 많은 개수를 하고 여기서 뭐 이제 100개의 개수를 하고
그 각각 개수에 대해서 한번 수행을 해서 그래서 탑 10%를 뽑고 업데이트하고 업데이트된 걸해서 다시 100개를 게스하고 다 수행을 하고 탑 10%를 뽑고 이 과정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로우 디멘전에서는 어느 정도 워킹하지만 하이 디멘전으로 가면은 뭐 이렇게 감당하기는 쉽지는 않죠. 그렇지만 이게 단순하지만 그냥 굉장히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보게 되는 건 이것보다 이제 점점 더 복잡해지고. 근데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은 이제 한 몇 번만 얼굴이 보이는데 그 어느 누구도 지금 이거를 이해하고 있는 얼굴이 아니라서 이게 제가 고민이 됩니다. 그럼 이제 진도는 나가야 되는데, 이거 큰일이네. 요게, 어차피 지금 오늘 계속 반복적으로 나올 테니까요. 근데 이게 크로스 엔트로피 방법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요 이그샘플만이라도 이해가 되면 제일 좋은데, 뭐 이것도 이제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 장단점은 제가 여기 그냥 그 써놨으니까, 이제 가장 큰 단점이 뭐냐? 샘플 이피션시가 안 좋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사실 그 그레디언트를 이용하는 것이 그리고 이 컨버전스도 느리고 보통 이런 그러니까 그 이볼루셔너리 옵티마이제이션 이런 경험 뭐 있으세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뭐 그러니까 맥스를 찾아가는데 그냥 어떤 특정한 그러니까 가우šan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막 그냥 쭉 뽑아요. 한 1000개면 1000개. 그럼 그 1000개를 다 이벨루에이션을 해보는 거야. 걔네들 값이 얼마나 지금 좋은지. 응?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시네.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걸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음. 그러니까 꼭 그 지금 이 크로스 엔트로피 방법은 아니지만 비슷한 계통이라서 혹시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이거라도 만약에 우리가 2D에서 이제 어떤 뭐 펑션이 있어요. 근데 그 펑션의 맥스가 여기에요.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컨투어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려볼 수 있죠. 어? 자, 그러면 이 맥스를 우리가 어떻게 찾아가느냐? 그러니까 어떤 뭐 이게 이제 x1이고 이게 x2면은 이제 이 빨간 거는 f of x1, x2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컨스턴트 값이 그거의 컨투어를 갖다가 그런 이 맥스 어떻게 찾아갑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의 골은 뭐냐? 이거죠. 여러분들이라면 이거 어떻게 찾아갑니까? 맥스를 어떻게 찾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익숙한 거는 뭐죠? 그러니까 미분에서 0. 그렇죠? 아니면 이제 이 미분에서 0으로 놓고 바로 솔루션이 나오면 제일 좋지만은 대부분은 이제 그게 closed form 솔루션 안 나오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gradient ascent. 그냥 gradient를 구해서 gradient 방향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합니다. 근데 gradient를 안 쓰고는 어떻게 할까요? 미분을 안 하고.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프랙티컬하게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볼루셔너리 서치 방법인데 저 이볼루셔너리 방법을 안 좋아하지만은 이 방법 유일하게 제가 아마 프랙티컬하게 가끔씩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어떤 그 가우션을 생각해 볼까요? 이제 어떤 그냥 심플한 가우션을 이니셜 가우션을 생각하세요.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샘플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가우션이 뭐 주로 이제 여기가 많이 나오겠지만 뭐 이제 좀 이렇게도 종종 뽑히고 이제 뭐 이렇게 되겠죠. 가우션 뽑으면. 자, 이제 여기서 값이 상위 한
50%를 아주 넉넉하게 50%를 뽑으면 상위 50%는 뭡니까? 그럼 이제 이게 이쪽이 상위 50%가 되겠죠? 그 이제 이걸로 다시 가우시안 피팅을 이제 이렇게 되죠. 이제 여기서 또 뽑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또막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뽑히겠죠? 또 여기서 상위 50%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를 가지고 또 가우시안 피팅하면 이제 이렇게 되죠. 다시 여기서 또 뽑아요. 또 상위 50%. 그러면 얘가 점점점 이 가우시안이 여기로 이렇게 민이 여기로 가게 돼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상당한 노가다가 필요하다. 아마 100개 뽑아서 다 이벨리에이트 하고 또 상위 뭐 10%면 10% 뽑고 또 다시 거기서 100개 뽑고 또 다 이벨리에이트 하고 그러니까 이벨리에이션이 굉장히 심플하면은 이제 이 방법을 쓰는 이거는 항상 글로벌하게 갑니다. 옵티멈 글로벌 맥시멈을 갑니다 이거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노력이 많이 들어서 그래요. 근데 여기 이거나 지금 앞에서 얘기한 거나 뭐 똑같은 아이디어예요, 제가 보기엔. 네. 여기서 뽑는다는 건 랜덤하게 뽑는다는 건가요? 그렇죠.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서 100개를 그냥 뽑는 거죠. 샘플링 하는 거죠. 네. 그죠? 그거를 바이어스를 주고 샘플링을 하면 안 되죠. 랜덤하게 뽑아야죠. 우리는 사전에 어떤 그 나울리지가 없기 때문에 랜덤하게 뽑습니다. 샘플링을. 자,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그 크로스 엔트로피 방법이고요. 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폴리시 그레디언트에 이제 들어갈 건데 이제 이거는 말 그대로 아까 그 expected return. 그럼 이제 우리가 목적은 expected return을 optimize 하는 겁니다. 뭐를 이용을 해서 parameterized policy를 이용을 해서 아니야, with respect to parameterized policy. 그러니까 그 골은 굉장히 클리어하고 심플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에 도달하는 과정이 밸류 베이스드보다는 제 생각에는 이론적으로는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것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expected return이 있고 우리가 parameterized policy에 대해서 optimize 한다. 그럼 뭐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오케이. 이건 gradient 메소드를 쓰자. 뭐 그러니까 뭐를 해야 될지 모르면 일단 무조건 넘버 원 초이스는 gradient 방법입니다. 그리고 사실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른 얼터너티브를 또 잘 모르니까요. 일단 그레디언트 방법을 쓸 수 있으면 그레디언트 방법을 쓰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방법 이름이 이제 폴리시 그레디언트인데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고 어떤 좋은 점이 있고 가장 이 폴리시 그레디언트로 가장 첫 번째 알고리즘 이름이 reinforce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 이름은 이거를 reinforcement 이쪽 분야를 reinforcement learning이라고 부르기 전에 이게 있었던 거로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알고리즘 이름이 reinforce. 그렇지 않으면은 이미 이게 reinforcement learning인데 알고리즘을 reinforce라고 부르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잠깐 브레이크를 가졌다가 이제 우리가 가장 심플하고 가장 베이스라인인 이제 reinforce부터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분간 브레이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다시 준비되셨나요? 그 저기 바로 전 시간에 제가 그 설명한 그 이그샘플 이해가 잘 되시나요? 어떠세요? 그 크로스 엔트로피 메소드로 그 카트폴 밸런싱 하는 거. 이해가 조금 되셨나요? 아니면은 거의 안 됐나요?
네, 자, 잘 이해가 거의 안 된다는 분 한 분 나오셨고요. 용감한 분 한 분 나오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연이어서 저도요, 저도요 이제 보는데 어떠세요? 음. 근데 이게 제가 지금 그러니까 제 강의 자료가 보니까 사실은 이제 뭔가 어떤 수식들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막 그 디테일한 그 계산 과정들을 이제 혼자서 보고서도 따라갈 수 있게끔 상당히 자세하게 수식들을 만들어 놨는데 그 모든 유도 계산 과정을 하나하나 다 지금 여러분들이 뭐 굳이 알고 싶은 분들은 그거 하나하나 다 보셔도 돼요. 근데 그게 이제 너무 지금 어쩌면은 더 어렵게만 만들 수도 있어서 제가 보고 판단해서 이거 굳이 지금 이 계산 과정을 일일이 다 하나하나 볼 필요는 없다 그러면 그냥 결과가 이제 이렇게 나와서 실제적으로 알고리즘이 이제 이렇게 생겼고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동작된다 뭐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뭐 이제 그런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주로 많이 그래도 그 뭐죠? 이게 뭐 질문을 하시거나 이제 의견을 내시는 분들이 이제 주로 이제 한 몇 번 정도 되고 한 번도 질문을 안 하거나 하는 분들은 이 대다수인데 어 그냥 막 질문하세요. 잘 모르면 지금 나도 잘 모르겠다. 모르는 거는 창피한 게 아닙니다, 사실. 당연히 모르니까 배우는 거죠. 모르는 거는 창피한 게 아니에요. 네. 창피한 거는 아는 척하는 게 창피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는데 아는 척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손해입니다. 저도 모르는 거 엄청 많아요. 매일매일 그래서 공부하고 맨날 읽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제가 옛날에 만들어놨던 강의 자료를 가끔 보고 생각 안 날 때도 있어요. 저도 이거 나도 왜 이해가 안 가지? 내가 이 당시에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걸 만들었는가? 저도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습니다. 네. 어쩌다 보면은 저 뒤에 폴리시 그레디언트 지금 뭐 복잡한 뒤에 방법들 제가 만들 때는 막 집중적으로 많은 생각을 했겠지만은 또 한 몇 년 지나면은 뭐 저도 잘 생각이 안 날 때도 있어요. 어. 그 이그샘플 간단하게 한 번만 다시 보고서 지금 이제 그 reinforce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런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다시 하면 자 이제 이런 평지가 있는데 이제 여기에 조그만 뭐 카트가 있어요. 이렇게 카트가 있고 이제 이렇게 폴이 하나 이제 이렇게 세워져 있죠. 나무 막대기가 하나 이제 그 카트 위에 나무 막대기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나무 막대기는 쓰러질 거 아닙니까? 자꾸 가만히 있으면 카트가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이렇게 쓰러지면 우리가 이렇게 쓰러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그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움직여야죠. 그 카트도 우리는 근데 사실은 우리는 이제 이게 어느 방향으로 쓰러지고 어느 정도 빠른 속도로 쓰러지고 하는지 그리고 현재 카트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서 우리가 이제 조정을 하지만 지금 이거는 보고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이제 우리가 카트를 계속 움직여서 폴이 안 쓰러지게끔 딱 균형을 잡고 서 있게끔 하는 게 이제 우리의 목적인데 그럼 항상 RL에서는 일단 스테이트는 그럼 내가 어떻게 정의를 할 건가? 그죠? 그 다음에 액션은 어떻게 정의를 할 건가? 그리고 지금 폴리시 그레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폴리시 베이스드니까 그 다음에 어 폴리시 파라메터라이제이션은 어떻게 할 건가? 그 다음에 리워드는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해서 하는지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세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스테이트가 이게 이제 간단한 이그젬플인데 이게 스테이트는 아까 이제 네 개로 했었죠. 스테이트가 이제 그러니까 스테이트 S는 4디멘전 벡터예요. 그러니까 스테이트 S는 하나, 둘, 셋, 넷. 4디멘전al 벡터. 그럼 이 각각의 값은 뭐냐? 하면은 그 이제 강의 자료에 있지만은 그럼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이거를 우리가 그러니까 에이전트가 얘를 막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서 적절하게 밸런싱을 하려면은 일단 카트 위치, 그렇죠? 카트가 어디 있는지를 일단 알아야 되잖아요. 카트 위치. 뭐가 있었죠? 그다음 속도가 빌라소티가 있었죠. 카트에. 자주 멈추네. 빌라소티, 카트의 빌라소티. 그다음에 카트 속도. 그리고 이제 지금 만약에 폴이 이렇게 있으면 요 앵글 얼마만큼 지금 기울어져 있는지, 그다음에 각도, 그리고 그다음에 요거의 각속도, 그죠? 얼마만큼 빨리 이렇게 어? 휙 하는지 각속도. 이제 일단 요 네 개를 이제 이 스테이트로 정한 거예요. 그다음에 액션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왼쪽으로 움직이느냐, 오른쪽으로 움직이느냐. 네? 뭐 왼쪽으로 뭐 얼마나 뭐 이렇게 빨리 움직여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제 요거거든요. 그럼 폴러시 파라메터라이제이션은 이제 여기서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은 이제 리니어 폴러시를 썼습니다. 그냥 아주 심플하게. 지금 뭐냐 하면 액션은 어떤 파라미터 θ 트랜스포즈 S. 그러니까 스테이트 벡터가 이제 네 개잖아요. 4디멘전. 거기에다가 4디멘전을 벡터 이렇게 다 프로덕트 하는 거죠. 그래서 액션은 왼쪽 오른쪽이니까 여기에 이제 그 이 시그모이드 펑션을 갖다가 씌우면은 이제 0 아니면 1로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하죠. 그래서 리니어 폴러시를 하는데 그래서 어 시타 트랜스포즈 S가 0보다 크냐 0보다 작으냐. 그러면 0보다 크면 뭐 왼쪽, 0보다 작으면 오른쪽. 이제 이렇게. 그 리워드는 이제 그러니까 리턴은 그러니까 이제 리워드들 다 합한 거죠. 리턴은 number of step before failure. 도대체 쾅 쓰러지기 전까지 몇 번이나 이렇게 왔다 갔다 거렸느냐. 그게 이제 많으면 많을수록 리턴 값이 좋은 거죠. 이제 이렇게 세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찾아야 되는 게 뭐냐? 옵티멀한 시타가 뭐냐? 그렇잖아요. 그래야 지금 현재 스테이트가 어떤 네 개의 값이 들어오면은 그러면 시타 트랜스포즈 S 딱 해가지고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를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시타냐? 리턴을 맥시마이즈 하는 expected return. 자, 그럼 이제 이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심플하게 자, 이제 우리는 골은 시타고
자, expected return. expected return을 갖다가 maximize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처음에 theta 1, theta 2, 100개를 갖다가 theta 100개를 뽑아요. 가우시안에서. 뭐 여기서는 뭐 시그마도 없어요. 그냥 이거는 고정을 하고 자, 뮤는 뭐 처음에 0이라고 이니셜을 하겠습니다. 자, 이 가우시안에서 뽑을 수 있죠? theta 100개를. 지금 이제 각각에 대해서 그럼 이제 이게 지금 특정한 이제 폴로시가 되는 거 아니고 100개의 다른 폴로시가 있는 거죠. 잠시만요. 질문이 실제 문제는 방향과 세기 요거는 더 심플하게 문제를 해서 그냥 방향만 지금 액션을 하는 거고요. 뭐 그다음에 뭐 이런 힘의 세기 뭐 이런 것까지도 뭐 고려도 당연히 할 수도 있습니다만 요 이그젬플은 그냥 아주 간단하게 바이너리 그 왼쪽 오른쪽 그냥 어느 쪽으로 움직여야 되느냐만 지금 심플하게 문제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각각에 대해서 리턴 값들이 이제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각각의 폴로시 100개의 다른 폴로시를 갖다가 직접 해보는 거예요. 한 번씩. 그러면은 이제 뭐 각각 다 뭐 몇 번 하다가 쓰러지고 몇 번 하다 쓰러지겠지만은 뭐 이제 그 숫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시타 1으로 해봤더니 2번 했는데 쓰러졌고 시타 2로 해봤더니 5번 했는데 쓰러졌고 시타 100으로 했는데 한 10번까지는 갔고 이제 이런 값들이 쭉 나오는 거죠. 이 중에서 이제 상위 10% 뽑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이제 여기서 탑 10%를 뽑는 거죠. 그러면 그 해당되는 시타 값들을 뽑는 거예요. 리턴이. 그럼 이제 10개 시타 값들이 쭉 나오죠. 이걸 가지고 다시 가우션 피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민과 베리언스가 그러니까 민이 업데이트 되죠. 그럼 다시 일로 가는 거예요. 이거죠. 민이 업데이트 됐으면 다시 또 100개 뽑고 한 번씩 해보고 엘리트 셋 만들고 피팅 가우션 피팅하고 또다시 이 과정을 계속 한 200번 정도 예를 들어 지금 그 예제에서는 그러면 이제 얘가 어떤 이제 최종적으로 어떤 뮤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이게 디타 값이라고 하고 이제 이게 옵티멀한 포인트. 자, policy gradient는 말 그대로 뭐 우리가 directly policy를 parameterize하고 이제 이 policy에 의해서 액션을 선택하고 이제 environment가 reward하고 state를 주면 다시 또 그거를 통해서 액션을 선택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에이전트를 그냥 이렇게 이제 policy로 directly maximize하고 뭐 그거는 expected return이잖아요. 이게 expected return 값을 maximize하는 이제 우리가 parameter theta를 찾으면 그것이 이제 바로 옵티멀한 폴로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objective를 보면 그게 이제 이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해보면 사실은 이 로그 폴로시의 그레디언트 그리고 그 다음에 그 Q 밸류의 이제 expectation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계산 과정은 이제 뒤에 슬라이드에 막 쭉 있어요. 왜 이렇게 나오는지. 근데 뭐 그것까지 지금 하나하나 우리가 다 볼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너무 지치기만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일단 어, 이 여러 가지 트릭들이 사용이 되는데 일단 그레디언트 구하고 그 다음에 그냥 업데이트 하는 거예요. 컨버지 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어떤
높은 리워드를 주는 그런 이 액션의 확률 값들을 조금씩 더 늘리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상대적으로 낮은 리워드가 오는 액션의 확률 값은 자꾸 낮추고. 뭐 사실 그게 이제 우리의 목적이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제 몬테카를로 폴리시 그레디언트 방법이 이제 가장 처음에 나왔던 reinforce라는 알고리즘이 이제 사실 몬테카를로 폴리시 그레디언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많이 쓰는 것들이 이제 액터크레틱 방법들, A to C, TLPO, PPO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몬테카를로 방법이 필요하냐? 어차피 우리가 또 expectation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몬테카를로 approximation 갖다가 하는 것이 이제 바로 reinforced. 폴리시 그레디언트 theorem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미분 가능한 parameterized policy에 대해서 policy가 우리가 이제 expected return을 다시 써보면은 뭐 value고 그 다음에 요 D라고 쓴 거는 사실은 뭐냐면은 stationary distribution 즉 이게 우리가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평균적으로 보면은 각각의 스테이트를 얼마만큼 자주 방문을 하는지 그러니까 자주 방문할수록 거기에 대한 그 expectation을 계산할 때 더 비중을 많이 둬야 되겠죠. 그러니까 expectation을 풀어서 써준 것밖에는 안 돼요. 다시 여기에서 그 state value를 또 풀어 써주면 이제 q value로 표현이 되고요. 이것이 이제 이 expected return을 풀어서 써준 거고요. 그거의 그레디언트를 구하면 이러한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로그 폴로스의 그레디언트 곱하기 q value로 웨이트를 줘서 평균을 취합니다. 그 계산은 다 과정들은 이제 여기 써놔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거 하나하나 다 볼까요? 아니면 그냥 스킵하고 리인포스로 바로 그냥 알고리즘 어떻게 동작되는지를 볼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선택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은 어떤 거를 더 선호하세요? 아니 그냥 여러분의 의견을 저한테 주시면은 수학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설명하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분들이 원하면은 원하는 대로 근데 꼭 다 해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아, 근데 수학 큰 기호를 듣고 싶은데 수학 큰 기호가 무슨 뜻인가? 수학 큰 기호라는 게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큰 기호라는 게 무슨 뜻인지. 가로 앞에 있는 것들이요? 아, 이 익스펙테이션이요?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제가 한번 이게 뭔지 설명했었는데, 자, 그럼 한번 그냥 여러분들이 또 듣고 싶다니까. 근데 듣고 싶은 분이 한 세네 명만 있는 거 아니에요? 나머지 분들은 아니오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여기 침묵은 다, 아예 그냥 빨리빨리 갑시다. 이런 뜻 아닌가요? 뭐 하여튼 조금 보다가 아니다 싶으면 빨리 얘기하세요. 네. 자, 우리가 이제 policy gradient objective가 expected return이죠. 그리고 어차피 지금, policy라는 거는 이제 어떤 이제 뭐죠? 그 폴러스에 의해서 지금 나올 수 있는 트라젝터리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럼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이제 평균을 갖다가 취한다는 뜻이에요. 예?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트라젝터리에 대한 평균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트라젝터리에 대해서 이제 어떤 리턴 값이 나오고요. 또 다른 트라젝터리에 대해서 리턴 값이 나오고. 근데 이건 이제 무한계잖아요. 무한계의 트라젝터리에 대한 리턴 값의 평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expected return을 다시 그 트라젝터리에 대한 평균으로 보면은 타우라는 트라젝터리 이제 그거는 이제 어떤 특정한 probability에서 나왔겠죠. 그거고 G라는 거는 return 값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
트러젝터리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어떤 트러젝터리가 P 시타 타우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그 트러젝터리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은 그러면 이제 어떤 스테이트로부터 출발을 해서 어떤 액션을 취하고 그렇죠? 그럼 그 액션을 취할 확률이 얼마고 그것에 따라서 취했을 때 트랜지션이 될 확률이 얼마고 이것들이 쭉 반복적으로 다 곱해진 것이 그 트러젝토리에 대한 확률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트러젝토리에 대한 평균으로 표현했을 때 그때 우리가 이제 미분값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미분을 구해 보면 그러면 뭐 리턴은 시타랑 상관이 없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 미분이 적분 안으로 들어가서 그 p 시타라는 probability를 이제 미분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p 시타를 곱해주고 나눠줘도 아무 문제는 없죠. 똑같죠?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요게 뭐냐면은 요거는 바로 로그를 미분했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는 요거는 로그를 미분하면은 그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수 있느냐? 그러면 리턴 곱하기 로그에 미분한 거를에 대한 평균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로그 probability를 시타에 대해서 미분한 거는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하면은 아까 그 이 trajectory의 probability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그럼 다시 또 이거를 이제 시타에 대해서 이제 미분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다시 풀어 써주면은 이 각각 곱한 거는 이제 각각 더한 걸로 다 나눠지죠. 그런데 이 앞에 거는 어 이거는 이제 그 스테이트 트랜지션인데 그 스테이트 트랜지션은 사실은 그 폴리시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건 그냥 environment가 결정하는 거지. 우리의 파라미터 시타랑은 상관이 없으니까 날라가고 상관이 있는 거는 이제 이것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 미분값은 이렇게 폴로스에 대한 미분값으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거의 좋은 점은 이 미분은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를 우리가 굳이 알 필요가 없어요. 뭐 그거는 이제 시타랑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environment에 대한 다이내믹스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도 이 계산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가 그거 쭉 계산된 거를 보면은 이 미분을 이제 이렇게 지금 미분한 거 대치해주고 또 자꾸 멈추네. 네. 이게 원래는 그 컴퓨터로 하면은 이게 이제 화면에 스크린에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퀘이션이 보이게끔 차례로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아이패드로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손으로 이제 이렇게 넘겨서 원래 만들었던 의도하고는 좀 다르게 이게 좀 적합하지는 않은데 하여튼 이제 그 계산을 쭉 그 이제 앞에서 계산했던 거를 쭉 따라서 해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바로 그 왜이 expected return의 그레디언트 값이 expected return의 그레디언트 값이 앞에서처럼 이제 이렇게 나오는지. 그리고 여기서 그 GT return이라는 거는 그 Q value의 unbiased estimate. 자, 그래서 몬테카를로 방법을 디렉트리 적용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 그레디언트 그러니까 오브젝트 펑션의 그레디언트는 이제 이 익스펙테이션을 계산해야 되는데 이 익스펙테이션은 뭐 어차피 어떻게 여러분들이 다 계산해요. 그렇죠? 그래서 몬테카를로 어프락시메이션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또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폴로시 파라미터를 찾아야 되는데, 일단 그 폴로시 파라미터 이니셜라이즈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냥 트라젝토리를 제너레이트 합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t에 대해서 그 트라젝토리에서 각각의 t에 대해서 이제 지금 여기서 이제 디스카운티드 리턴을 갖다가 계산을 했어요. 그죠? 자, 그럼 이제 디스카운티드 리턴이 계산이 됐으면 어차피 이 요 파트가 지금 그 그레디언트 파트예요. 그죠? 그 그레디언트의 익스펙테이션이 있는데 그냥 몬테카를로 어프락시메이션으로서 그냥 리턴 곱하기 그다음에 로그 폴리시의 미분값으로써 티타를 업데이트 해주고 이 과정을 갖다가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그냥 앞에서 나온 거에 그냥 심플한 몬테카를로 어프락시메이션을 갖다가 쓴 거고요. 이제 이미 뭐 몬테카를로 어프락시메이션은 이제 여러 번 앞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굳이 제가 다시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Q 밸류 대신에 그거의 unbiased estimation 그냥 어떤 하나의 return 값들을 썼고요. 만약에 뭐 이걸 배치로 하면은 이제 롤아웃을 뭐 여러 번 해가지고 그거의 평균을 구한다든지 하겠고,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어떤 롤아웃을 해갖고 이제 여러 가지 트라젝토리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트라젝토리 좀 더 이 리턴 값이 이제 높이 나오는 트라젝토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뭐 고기가 셀렉트가 되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그레디언트가 계산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림퍼스의 장점과 단점은 굉장히 심플하고 뭐 unbiased estimate이지만 당연히 이제 이런 그 그레디언트를 기반으로 하는 것들이 굉장히 베리언스가 크고요. 그레디언트 에스티메이트의 베리언스가 상당히 크고 컨버전스가 좀 느리고요. 그다음에 그 이게 full trajectory 후에 이제 우리가 리턴을 갖다가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리얼타임 태스크에는 그렇게 이제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그 트라젝터리를 완전히 그러니까 풀 트라젝터리를 봐야 우리가 이제 리턴 값을 갖다가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빨리빨리 리얼타임으로 지금 진행되는 동안에 뭔가 계산하는 거는 몬테카를로 방법들은 좀 그렇게 적합하지는 않지. 자, 그래서 벌써 액터 크리틱이 나왔네.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실제 모던 그 reinforcement learning들이 많이 쓰는 방법들이 다 이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들어가기에 전초전으로 이제 우리가 봤던 거고 원래 실제적으로는 그 앞에 이제 폴러시 그레디언트 방법을 좀 더 잘 좀 더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게 보니까 제가 수식이 너무 많고 그것들은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도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이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근데 여기에는 일단은 이제 수식들이 좀 딴 때보다 더 많죠. 자, 그래서 이제 뭐 A3C, TRPO, PPO. 근데 이제 이 두 가지 이제 이거는 이제 가장 좀 기본적인 거고 이 두 가지가 이제 보세요. 이것도 뭐 나온 게 2015년, 2017년이니까 제 생각에 거의 한 10년 전 방법인데도 지금 가장 파퓰러된 방법이 PPO입니다. Proximal Policy Optimization이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스탠다드 폴리시 그레디언트는 이제 오브젝티브의 그 그레디언트가 이제 이렇게 주어지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리턴 값을 가지고 하면은 이제 이렇게 되죠. 뭐 마찬가지 표현입니다. 자, 문제는 뭐냐 하면은 사실 그러니까 리턴이 이제 커지는 방향으로 이제 뭔가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모든 리워드들이 전부 다 파지티브 하되면은 사실은 모든 probability of action들이 다 커지는 방향으로 다 이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사실은 뭔가 잘하는 거는 커지게 못하는 거는 좀 작아지게 해야 되는데
모든 리워드들이 이게 어차피 그 그냥 그레디언트가 파지티브 하면 그냥 다 그쪽으로 다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어떤 베이스라인이 있고 베이스라인보다 잘하면은 이제 높아지고 베이스라인보다 못하면 낮아지고 이제 이게 더 나은 거죠. 모든 애들 다 그냥 어? 높은 쪽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 베이스라인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Q 밸류가 베이스라인보다 크면은 이제 이 그레디언트가 포지티브한 쪽으로 베이스라인보다 작으면 네거티브하게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레디언트는 뭐 그러니까 로그 폴러스에 대한 그레디언트는 그대로 있지만은 거기에 이제 곱해지는 텀이 이 Q 밸류가 아니라 Q 밸류가 베이스라인보다 좋으냐 나쁘냐로 이제 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우리가 그 베이스라인을 이제 value를 보통 많이 사용을 해요. 그 state value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새로운 터미널로지가 나오는데 advantage function이라는 건 뭐냐 하면 q value 마이너스 state value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positive 하면 이제 그건 좀 이제 좀 좋은 액션이니까 그쪽의 probability는 좀 더 커지게. 이게 네거티브 하면 이제 그쪽의 액션의 probability가 낮아지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써보면 원래는 이제 이 그레디언트가 이랬었는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Q 밸류를 어드밴티지 펑션으로 바꿔준 겁니다. 그리고 굿뉴스는 뭐냐 하면은 아까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지금 이 베이스 라인을 지금 이제 원래는 없었는데 그거를 지금 이제 도입을 했잖아요. 근데 그 베이스라인에다가 로그 폴리시 그 곱한 거에 익스펙테이션을 취하면은 0이에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익스펙테이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 베이스라인을 도입을 하더라도. 그리고 왜 그런지 여기에 계산이 있으니까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면 보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실제 그러니까 베이스라인이 없는 폴리시 그레디언트는 이제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지만 대부분은 이제 우리가 베이스라인을 두고 Q 밸류 대신에 어드밴티지 펑션 이제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이제 또 밸류를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밸류를 계산해 주는 네트워크가 또 필요한 거예요, 모델이. 이제 이게 액터 크리틱이라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폴리시 그레디언트가 액터가 이제 그 폴리시 그레디언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크리틱이 밸류를 계산해 주는.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뭐냐? 베리언스가 이제 낮아져.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 방법을 많이 채택을 하죠. 그래서 액터 크리틱이라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뭐냐면 그 그레디언트가 자, 그러니까 로그 폴리시의 그레디언트가 액터고요. 그다음에 이제 크리틱은 사실은 이제 밸류를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게 많은 경우 이제 어드밴티지를 이제 상당히 도입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액터는 폴리시 그레디언트에 의해서 파라미터 θ를 업데이트하고요. 크리틱은 폴리시 이밸루에이션 그 밸류 계산해 주는 방법이 있었죠. 폴리시 이밸루에이션 방법을 통해서 파라미터 B를 이제 업데이트. 그래서 이 액터 크리틱을 보면은 자, 어떤 스테이트 액션 페어를 가지고 Q 밸류를 갖다가 계산해 주는 크리틱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스테이트가 들어오면 폴리시 그레디언트가 이제 이 여기서 계산된 그 Q 밸류를 이용을 해서 그래서 그 폴리시 그레디언트 액터가 이제 각각의 그 프로바빌리티들을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해주는 이러한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액터 크리틱 중에 이제 심플한 몬테카를로 액터 크리틱 알고리즘을 갖다가 보면은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두 개의 파라미터가 있는 거예요.
액터 파라미터, 그 다음에 크리틱 파라미터, 액터 파라미터는 theta, 크리틱 파라미터를 phi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현재 폴러시에 대해서 트라젝터리를 이제 얻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나온 그 트라젝터리에서 이제 우리가 리턴 값들을 계산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어드밴티지 값을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크리틱은 어떻게 업데이트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의 밸류가 지금 그러니까 이 크리틱의 계산한 밸류가 지금 에피소드에서 얻은 그 리턴의 매치가 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스퀘어 로스를 갖다가 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레디언트 최소화하기 때문에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로서 하고 액터는 이제 원래대로 아까 그 Q 대신에 어드밴티지로만 교체가 된 거고 그 다음에 로그 폴로스의 그 그레디언트로 액터를 이 과정을 이제 반복을 하는 거죠. 뭐 굉장히 이것도 심플한 거.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포인트가 이제 이거예요. 그러니까 크리틱은 어떻게 업데이트를 하느냐 하면은 그러면 크리틱이 계산한 밸류가 리턴 값에 매치가 되게끔 그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혹시 아직도 리턴하고 밸류가 매치가 안 되면은 그거는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빨리 밸류가 어떻게 정의되는지 빨리 찾아보고 그러니까 이거 뭐 강의가 끝난 다음에 한번 근데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라서 이제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게 그 스퀘어 로스인 셈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에 대해서 미분해서 그레이디언트 디센트를 업데이트를 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아주 간단한 몬테카를로 액터크리틱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뭐 어드밴티지를 어떻게 에스티메이트 하느냐. 이제 어드밴티지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어드밴티지는 이렇게 오늘따라 얘가 자꾸 음? 근데 우리가 어드밴티지도 뭐 그러니까 몬테카를로 어드밴티지 에스티메이션이 이제 지금 설명한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만약에 어떤 그 에피소드에서 트라젝터리에서 이제 리턴을 구해야 되는데 리턴을 구하려면 이제 우리가 그 트라젝터리 끝까지 다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앞에 그 뭐죠? 뭐 우리가 TD 러닝 들어가기 전에 몬테카를로 몬테카를로 메소드 있었죠. 밸류 베이스드. 밸류를 구하는. 그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리턴을 계산하려면 우리가 트라젝터리 끝까지 봐야 돼요. 뭐 그렇게 한다면 그러면 이제 몬테카를로 어드밴티지 에스티메이션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설명한 것이 몬테카를로 어드밴티지 에스티메이션이죠. 그렇죠?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는 트라젝터리 끝을 봐야 되는. TD 에스티메이트 할 수도 있죠. 끝을 보는 게 아니라 원 스텝 어헤드 가서 그냥 그 밸류를 가지고 지금 현재 밸류를 백업하는 방법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것이 TD 타겟 아니에요. Q러닝에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현재의 그 크리틱의 값이 TD 타겟에 매치가 되게끔 이제 우리가 어드밴티지를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뭐 밸류도 그러니까 그 크리틱을 업데이트할 때도 마찬가지로 뭐 이거를 쓸 수도 있죠. 예. 자, 원 스텝은 그렇고요. 뭐 만약에 이제 generalized advantage estimation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 그러니까 뭐 TD 타겟이 이제 그 뭐 원 스텝, 투 스텝, 쓰리 스텝 이제 여러 개를 다 웨이리드 썸한 것들일 겁니다. 뭐 그런 것들은 하나를 알면 나머지는 다 알 수 있으니까 일단은 요거하고 요거의 뭐 차이점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거는 제가 이미 앞에서도 다 설명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 방법들을 보면은 이 몬테카를로 방법은 여전히 좀 베리언스가 그렇게 낮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 그냥
트러젝토리에서부터 온 거라서 그래서 그것보다는 이제 이 TD 타겟을 쓴 것이 베리언스가 낮고 그 TD 타겟을 써서 한 폴리시 그 액터 크리틱 방법이 이제 A to C라는 방법이고요. 근데 원 스텝 TD 타겟을 쓰고요. 이제 N 스텝 TD 타겟을 쓴 것들이 이제 뭐 TRPO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서 뒤에 우리가 내일 보겠지만은 N 스텝 TD 타겟을 쓰고요. 그 다음에 PPO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 Generalized Advantage Estimation 합니다. 그럼 이제 이걸 좀 다시 봐야겠네요. 어차피 이제 차이가 나니까. 그러면은 이 N 스텝 TD 타겟 같은 경우는 이제 원 스텝 가고 투 스텝, 쓰리 스텝 만약에 이제 뭐 쓰리 스텝까지 갔다 그러면 쓰리 스텝 뒤에 그 이 밸류들이 진행되는 것까지를 다 봐고 합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 Generalized Advantage Estimation은 지금 이 델타 T라는 게 뭐예요? 이게 지금 뭐죠? 원 스텝 TD 타겟과의 차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그 크리틱이 계산한 밸류와 원스텝 TD 타겟과의 차. 그러니까 이게 크면 클수록 지금 안 좋다는 뜻이죠. 이거를 자꾸 줄여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 스텝에서 생기는 디퍼런스, 그 다음에 투 스텝에서 생기는 디퍼런스, 쓰리 스텝에서 생기는 디퍼런스. 이 디퍼런스들을 갖다가 쭉 다 뭐죠? 에버리징을 갖다가 해놓은 거죠. generalize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이 one step TD residual, two step TD residual, three step TD residual 그래서 n step 해서 무한대까지 쭉 각각의 그런 그 스텝별로의 TD residual들을 다 weighted sum을 해놓은 것이 이제 바로 generalized advantage estimate. 뭐가 됐건 이 advantage 값을 작아지게끔 크리틱을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자꾸 한 번 하면은 멈추나? 네,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이 나머지 내용들은 조금 이제 내일 이제 이 TRPO하고 PPO에 관련된 것들을 갖다가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많은 것들을 빨리빨리 얘기를 해서 일단 이제 오늘 배운 거 키워드들 별로 정리를 하면 이제 오늘 배운 것들의 이제 주 포인트는 일단 이제 우리가 폴러시 그레이디언트 방법을 이제 보기 시작했고, 그럼 이제 첫 번째 우리가 폴로시를 파라메터라이즈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뭐 그래야지 우리가 학습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폴로시를 파라메터라이즈한 것이 파이 시타지. 그러면 이제 파이 시타에 대해서 우리가 optimize expected return을 갖다가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가장 우리에게 많은 이득을 가져다 주는 폴로시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자, expected return이니까 뭐 expected return을 가장 맥스마이즈 하는 이제 우리가 파라미터를 찾아야 되는 거고요. 자, 이거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봤지만 그래서 이제 그 policy gradient theorem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뭐 objective function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 objective function을 의 gradient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거였었죠. 이렇게 된다는 거였었죠. 미분을 하면은 그래서 이제 왜 이런 형식으로 나오는지, 근데 이제 이것보다는 이제 우리가 요거를 대신에 이제
어드밴티지로 하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액타 크리틱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드밴티지는 보통 Q 밸류 마이너스 그다음에 이제 스테이트 밸류 이런 형태고, 그렇죠? 그러면 뭔가 얘도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돼. 그래서 그럼 이제 우리가 파이 세타 이외에 이제 또 밸류를 계산해 주는 모델이 필요한. 얘를 액터라고 부르고 얘를 크리틱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 배운 내용. 짧게 요약하면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나머지 TRPO, PPO를 보고 시간이 조금 더 여유가 되면 이제 제너러티브 모델 이제 어차피 지금 해야 돼서 제너러티브 모델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건 어렵죠? 어렵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온라인으로 배우면 좀 더 어려워요. 오프라인으로 배우는 것보다. 음. 자, 뭐 정상입니다. 어려운 게. 예. 그리고 이 많은 내용들을 뭐 여러분들이 금방 2시간 만에 어떻게 다 어? 따라갑니까? 네, 어렵죠. 자, 이제 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내용은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